자, 우리 49페이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되겠습니다. 역사, 합리, 사회가 있습니다. 그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도를 비공식적 측면으로 봅니다. 다시 무슨 제도는 문화죠. 쉽게 말하면 문화. 세종시의 그 목사 기억나세요? 독도는 일본 땅이고, 그죠? 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말 들으면 우리 국민 모두가 뭐래요? 분노 게이지 급 상승해서 옆에 있으면 그냥 싸다고 한 대씩 때리고 싶잖아요. 거예요. 어떤 상황을 어떻게 인지하고 어떤 상황을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우리 문화는 무슨 각본? 인지각본, 행동각본이라는 거죠. 인지각본과 행동의 각본을 제공해준다. 바로 우리가 사회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외우기 때문에 문화는 사회화의 결과물. 그래서 역사적 신제도주의, 합리 신제도주의 다르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어떤 제도는 사회화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무슨 선택? 사회화된 선택. 우리가 문화를 어떻게 배운다?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요? 문화는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그게 얼마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좋은지 합리성, 효율성의 논리가 절대 아닙니다. 자, 갑니다. 요번에 세뱃돈 받았어? 저는 받는 걸 인생의 반으로 살아보고 주는 걸 반으로 살아봤는데 요번에 엄청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제 친형 아들, 딸 나한테는 조카죠. 친조카인데 엄청 제가 사랑하는데 남자 놈은 아직도 학교를 다니고 있고 여자애는 좀 빨리 취업을 했어요. 이제 세뱃돈을 줘야 되는데 이게 또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하다가 남자 조카한테는 세뱃돈을 주고 나서 야 다이한테는 줬다고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나름의 기준을 세웠는데 근데 세뱃돈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주면 친척들이 용돈 주면 어떻게 해요? 아이 좀 빨리 주세요.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 이렇게 받아요? 안 받잖아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게 이런 어떤 거? 적당히 좋으면서 싫은 자세 이렇게 요 정도 각도 맞나? 요 정도는 아니고? 요 정도 맞아? 맞아. 그래 어떻게 해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데 그지? 좀 싫으면서도 좋고 그때 이제 보통 아버님이 뭐라 그래요? 그냥 뭐 어르신 주는데 받아라 그러면 이게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는 듯한 그런 자스초로 받아야 되잖아. 그지? 우리가 지금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비효율적이잖아. 그냥 빨리 주고 받으면 좋잖아. 네이버 페이로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가병으로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안 해? 이미 우리는 사회 문화적으로 적절하고 다시 뭐라고요? 적절하고 그때 용돈 받을 때 그 행동은 효율적이고 합리적 행동이 아니잖아. 어떤 행동이에요?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 문화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으면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 행동이죠. 아니라니까. 가장 적절한 행동은 맞는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행동은 아니라고요. 사회 문화적으로 다시 뭐라고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좋게 생각하는 것은 뭐가 결정해줘요? 문화가 결정해준다는 말이에요. 문화. 자, 그러면 인간이 어떤 행동을 선택할 때는 무슨 차원에서 인지한다? 문화 차원에서 인지합니다. 다시 뭐라고요? 문화적 인지. 다시 뭐라고요? 문화적 인지를 통해서 사람들은 합리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슨 행동을 선택한다? 그 상황에서 문화적으로 가장 적절한 행동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용돈 받을 때 이렇게 받잖아.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 비슷해지겠죠. 동형화라 그래요. 동형화. 모픽이라는 단어가 형태란 뜻이거든요. 근데 아이소라는 접두어는 영어로 무슨 뜻이에요? 같을 동이거든요. 같아진다는 거거든요. 아이소모픽. 모양, 형태가 같아진다. 동형화입니다. 강압적으로 일어나는 동형화가 있고 규범적으로 일어나는 동형화가 있고 모방적으로 일어나는 동형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세 번째 거죠. 세 번째 거. 성공하면 쿠데타, 실패하면 역적이죠. 그런 것처럼 성공한 조직의 것을 과감하게 따라간다는 거야. 무슨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강압적 동형화는 중앙정부에서 뭔가를 지방정부에 요구하면 지방정부는 그게 따라갈 수밖에 없죠. 무슨 동형화? 강압적 동형화, 규범적 동형화. 이게 사회학은 진짜 재미있는 학문인데 왜 호텔에서 결혼식 하고 싶고 강남 아파트에 왜 살고 싶을까? 사실 강남 아파트가 좋은 거 없잖아. 똑같은 얘기입니다. 교사는 왜 교대를 나와야 되고 의사는 왜 의대를 나와야 될까요? 강남 아파트, 호텔 결혼식, 커플링. 자, 잡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어떤 현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바람직하고 규범적이고 또는 사회문화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는 약간의 형태가 있죠. 자 봅시다. 내가 남학생들 내가 목숨 걸고 강의한다. 나 지시해줘야 된다. 커플링은 왜 할까요? 커플룩은 왜 하지? 진짜 내가 커플링이 성공적 연애의 필수 요소가 아니고, 다시 갑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연애를 하고 있다, 우리가 좋은 결혼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행동인 거야. 남자들, 오케이? 자꾸 반짝이는 거 필요 없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 문화적으로 뭐가 형성돼 있어요? 커플이 잘 사귀면 커플룩도 하고 커플링도 하고 기념일도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런 문화적인 전형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따라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가봅시다. 송도에 국제 캠퍼스 이런 거 대학들이 왜 해요? 과연 대학의 발전에 이게 도움이 될까?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니까. 지금 사회 문화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웬만한 사람들은 좋은 대학의 가장 전형적인, 가장 모범적인 모습이 뭐가 있는 거야? 국제 캠퍼스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대학들은 문화적으로 인지를 해봤더니 요즘에 국민들이 국제 캠퍼스 있으면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나는 그 상황에서 우리 돈 낭비가 되더라도 우리에게 지금 가장 무슨 행동? 적절한 행동은 무슨 캠퍼스를 가지는 거야? 국제 캠퍼스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잘 나가는 대학들이 전부 다 국제 캠퍼스 하나씩 가지고 있죠. 무슨 동행화예요? 모방적 동행화잖아. 그럼 우리나라 97년도에 IMF 경제위기가 와서 정부를 개혁해야 되는데 문화적으로 봤더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진국 영국과 미국의 NPM적 개혁이 잘했더라. 우리도 그냥 따라하면 되겠네. 왜? 효율적이고 합리적 행동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가장 무슨 행동? 적절한 행동. 마치 여러분들이 친척한테 용돈 받을 때 몇 번은 거절했다가 아주 부끄러운 듯이 받아야 되잖아. 그게 합리적이고 효율적 행동 아니잖아. 무슨 행동이에요? 적절한 행동이죠. 적절한 행동. 적절한 행동. 그래서 갑시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입니다. 1번 비공식적 제도. 밑줄 짝. 문화라고 하세요. 문화. 다른 학파에 비해서 개념이 넓죠, 그죠? 사실은 더 심하게 말하면 여러분,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제도 아닌 게 없어요. 자, 여자분들은 친한 친구 사이에 생일날 어떻게 해요? 선물, 뭐이시야 이러면 별로 안 친한데도 친한 척이야 이러면서 선물 주면서 눈으로 레이저 쏘죠. 니도 내 생일날 똑같은 금액의 선물을 똑같이 해줘야 돼. 이게 공식적인 계약은 맺지 않지만 이런 걸 우리가 아주 무서운 계약이야. 공식적 계약보다 더 무서운 계약이 무슨 계약이에요? 심리적 계약이야. 심리적 계약. 근데 남자들, 자, 친한 친구 생일이면 뭐 어떻게 해? 그냥 모르고 다 지나가지. 남자들은 또 그렇게 심리적 계약을 만든. 그러니까 남자 집단의 문화는 이런 식의 문화고 여자 집단의 문화는 이런 식의 문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집단에 생일날 야 생일 파티 하자 그러면 남자끼리 무슨 생일 파티냐 이렇게 하잖아. 사실 나만 그러는 거 아니지? 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제도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 제도 아닌 게 없어요. 그죠? 됐습니다. 의미 공유의 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문화는 뭐라 그래요? 같은 의미를 공유하는 틀이죠. SI는 개인의 표준화된 행동 코드로서 제도 준수를 통해서 소속감, 맞죠?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조용해야 된다는 의미 공유의 틀이 있잖아. 거기서 여러분 벗어나는 사람들은 문화적 제재를 엄청 많이 하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는 게 무슨 행동이에요? 적절한 행동이죠, 적절한 행동. 내가 떠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생적 선호, 동그라미. 문화를 통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배우니까 무슨 선호? 내생적 선호. 배태성입니다. 배태성. 사람은 행동 제약을 받는 성격을 뭐라 그래요? 배태성입니다. 배태성. 무슨 차원? 인지적 차원. 진짜 이 말이 여러분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행동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뭐 했는지 인지했는지, 우리 문화를 정확하게 인지했는지가 중요하지 얼마나 그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적절성의 논리. 사람들은 합리, 효율, 밑에다가 결과성 쓰세요. X. 결과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됐느냐, 합리적이었느냐, 효율적이었는지가 내 행동을 선택하는 기준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지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죠? 자, 이거는 딱 뭐만 생각하면 돼요? 친척들 용돈 받을 때 합리적으로 행동해요? 적절하게 행동해요? 적절하게 행동하죠? 됐습니다. 고시 차원의 연구, 기납적 연구, 민속학이나 사회학을 사용합니다. 동영화,
규범적 동행화. 보통은 전문 직업 영역에서 많이 일어나는 게 이게 남들과 다름을 보여주기 해야 행동이야. 의대를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의사를 만들어내자는 식의 합리론이 아니라 의사들은 남들과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에 논다? 의대를 논다는 거야. 좋은 결혼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디서 결혼해요? 호텔에서 결혼하는 것도. 호텔의 결혼이 사실 상당히 비효율적이잖아. 물론 맛있더라. 맛있긴 한데 그지? 왜 호텔에서 결혼한다고요? 사회 문화적으로? 왜 여러분 왜 남자들은 BMW, 벤츠 이런 거 타고 다녀야 돼? 왜 여자들은 명품백 하나씩 타고 다녀야 돼? 위치제야 위치제. 그런 게 위치제. 내 사회 경제적인 위치나 계급을 보여주는 재화라고. 남자들은 성공한 삶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뭐죠? 적어도 외제차 한 대는 몰고 다녀야 된다는 우리 사회 문화적인 게 있잖아. 여자들은 명품백 하나 타고 있잖아. 그 명품백이 정말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잖아요. 근데 내가 사회 경제적으로 남들과 다름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20대 여자분들이 명품백을 많이 산다는 거,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이뻐서 이런 게 아니라 사회학적으로는 뭐라고요? 남들과 다름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거의 대부분 그 성형수술을 다 하잖아. 뭐라 그래? 뭐 시술은 수술이 아니라며. 전형적인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는 적절한 행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동영화입니다. 시험은 무슨 동영화가 나와요? 모방적 동영화도 옵니다. 모방적 동영화. 상징적 행위라고 써보세요. 상징적 행위. 요게 무서운 단위라니까. 자, 우리가 MPM적 개혁을 도입한 것이 우리 정부를 효율적으로 개혁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방금 했잖아. 다시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는 어떤 행동을 효율, 합리, 결과적으로 나한테 도움이 됐느냐는 결과성의 논리로 설명 안 한다 그랬죠. 그냥 사회 문화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문화적인 가장 모범적인 행동이 있죠. 그걸 내가 제대로 인지하면 그냥 그게 따라 행동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징적 행위. 이게 당위정이라 그래요. 사탕 발림. 당위정이라는 게 이제 옛날에는 쓴 약을 어린애들한테 먹이려면 엄청 힘들었거든.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약이 달달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약인 줄 모르고 먹잖아. 옛날엔 그런 기술이 안 되니까, 자 보세요. 이 조그마한 사탕이 쓴 약이야. 그 위에 사탕을 조금 발라놔요. 그럼 애들이 쪽쪽 빨아먹으면 단맛에 계속 빨아먹겠죠. 그러다가 이제 쓴 약을 먹게 되게 만드는. 그러니까 겉에 발려져 있는 사탕은 사실 가짜지.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MPM적 개혁을 할 마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그냥 그때는 사람들이 MPM적 개혁 성공하니까, 마치 국제 캠퍼스, 지금 우리나라 대학에서 국제 캠퍼스 많이 하면 좋은 대학이라고 우리 사회 문화적으로 의미가 형성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대학이 국제 캠퍼스를 하게 돼요. 실제로 자기들이 국제 캠퍼스를 해서 대학을 발전시켜야 된다는 합리 효율에 아무 상관없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 한다는 거야. 무슨 행위예요? 상징적 행위입니다. 상징적 행위. 됐습니다. 이제는 시험에는 나오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가로로 볼게요. 자, 다음 페이지 표 준비됐죠? 갑니다. 요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공식적 측면, 공식, 비공식. 비공식 밑에다가 문화 쓰시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제도는 문화입니다. 그죠? 비공식적인 문화입니다. 미시적 분석이냐, 거시적이냐, 거시적이냐.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유일하게 누구만? 합리선택 신제도주의만 외생적 선호죠. 효용 극대화. 인간은 사익을 극대화한다. 효용 극대화라는 무슨 선호? 외생적 선호. 외생적 선호. 나머지는 내생적 선호, 내생적 선호. 차이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아파트 주차장 이용 규칙을 만들기 전에, 내가 참여하기 전에 나는 내 사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내 마음을 미리 먹고 가죠. 네. 자, 내가 재벌제도 하기 위해서 군사 쿠데타 아니잖아. 군사 쿠데타 끝나고 보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어느 게 좋은지 그때부터 고민하는 거야. 무슨 선호? 내생적 선호.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마음 먹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가장 합리적이다, 아니고 뭐라고요? 적절하다. 적절하기 때문에 내가 이 행동을 했다는 거죠. 무슨 선호? 내생적 선호. 이것도 많이 나오죠. 연역, 기납. 자, 그 나옵니다. 자, 종적이냐, 횡적이냐. 다시 뭐라고요? 종적이냐, 횡적이냐. 됐습니다. 종적은 단일 대상을 여러 시점에 연구하는 거죠. 자, 한국을 19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쭉 연구했으니까 단일 대상의 여러 시점. 무슨 연구? 종적 연구. 지금 자, 여러분 똑같은 2025년에 왜 어떤 대학은 국제 캠퍼스를 하고 어떤 대학은 국제 캠퍼스를 왜 안 해요? 동형화라 그랬잖아. 동형화. 뭐라고요? 그냥 사람들이 대학 중에 잘 나가는 대학은 다 국제 캠퍼스 해. 그러니까 나도 따라서 하는 거야. 무슨 동형화? 아무 생각 없이 따라했다. 무슨 동형화? 모방적 동형화. 무슨 동형화?
모방적 동영화, 모방적 동영화. 그냥 전문 영역에서 남들과 다름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동영화. 무슨 동영화? 규범적 동영화. 규범적 이런 거야. 나 잘났어. BMW, 벤츠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얘기했잖아. BMW, 벤츠 여자분들이 명품백 사는 이유가 뭐라고요? 내 인생에 효율적인 게 아니라고. 그냥 성공한 사람들의 가지는 우리 사회 문화적인 어떤 모범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모델이 있잖아. 거기에 부합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무슨 동영화? 규범적 동영화. 어쩔 수 없이 하면 강압적 동영화죠. 방법론적인 개체주의, 전체주의, 전체주의. 이것도 시험에 잘 넣어줘. 됐습니다. 합리선택, 신제도주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효용 극대화를 위해서 제도를 만든다. 이해했죠? 두 번째, 전략적, 의식적, 합리적 선택이다. 두 개가 시험 잘 나죠. 어떤 행동을 우리 여러분들 이게 오늘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이해가 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합리, 효율에 따라서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회학에서 사람들이 같이 행동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문화적으로 그게 가장 적절한 행동이야. 다시 뭐라고요? 이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 이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뭐 생각하면 돼요? 친척들한테 뭐 받을 때? 용돈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빨리 주세요. 미리 네이버페이로 주면 좋잖아.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 없고. 합리 효율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안 하잖아. 어떻게 해요? 몇 번의 실랑이를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친척들, 여러분 잘 모르는 친척들 오면 아버님, 어머님들은 뭐라 그래? 아이고 좀 더 이따 가세요. 그러잖아. 사실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맞아 안 맞아? 그게 사회 문화적으로 무슨 행동이라고요? 적절한 행동이란 말이야. 적절한 행동. 됐습니다. 밑에 합리선택 신제도주의. 제도는 동그라미 3번. 제도는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 사회적 딜레마의 방지 장치입니다. 중요한 거는 제도가 뭐라고요? 균형이죠. 그죠? 균형. 이렇게 대칭 표시해서 여러분 그 옆에 칸에 역사적 신제도주의 5번 보면 제도는 균형이에요? 불균형이에요? 불균형이죠.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항상 그렇게 반대해서 균형하고 이렇게 해서 불균형. 제도를 균형으로 바라본다는 무슨 제도주의? 합리선. 이제 이렇게 그럼 단순하게 균형은 합리, 불균형은 역사. 역사적 신제도주의 갑시다. punctuated, 결절된, 단절된 균형. 맞죠? 역사적 우연이나 역사적 사건이 탄생하면 생뚱맞은 제도가 등장합니다. 락킨, 경로오존성.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뭐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왜 여러분들 쿼트 자판 안 바꿔요? 너무 익숙하잖아. 이제 많이 써서 새로 자판 배우는 거 힘들거든. 관계적 측면, 요거는 이제 설명 안 했는데 제가 짧게 설명했던 게 뭐냐면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라고요? 제도가 생뚱맞게 등장하면 그 경로에 들어서면 안 바뀐다는 거죠. 요 제도가 왜 경로 오존성 안 바뀌느냐, 지속되느냐를 설명할 때 제가 가장 강력한 변수로 설명했던 게 바로 뭐라고요? 왜 우리나라의 재벌 제도나 남성 위주의 정책이 안 바뀌냐고요. 어떤 제도는 균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어떤 집단에게 특권을 부여한다 그랬죠. 그 집단의 동의가 없으면 제도가 안 바뀐다 그랬잖아요. 또 다른 설명이 사실은 3개가 더 있는데 바로 제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제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여러분 2가지로 내가 해석해보면 재밌습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대통령제의 심각한 문제죠. 우리나라 부통령이 없죠. 그 밑에 이제 근데 우리는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국무총리 제도를 없애려고 하면 엄청 힘들어요. 왜? 일단은 국무총리 밑에 허가 3개가 있지. 식품, 의약품, 안전처. 위원회가 뭐가 있어요?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 안정위원회,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 제도들이 국무총리 밑에 다 관련돼 있죠. 그럼 이걸 없애려면 이 모든 것들을 다 딴 데로 다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엄청 힘들고 귀찮아. 우리나라도 여러분 1961년부터 97년 IMF 경제위기까지 비록 재벌제도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었지만 재벌제도 관련해서 기업결합제도, 상속제도, 금융제도 많은 제도들이 얽혀있죠. 그러니까 이 재벌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관계를 맺고 있는 많은 제도들이 다 바뀌어야 되니까 제도가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제도 혼자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여러 제도들의 관계 속에서 제도를 연구하는 거 무슨 제도주의? 역사적 제도주의입니다. 독립변수로서의 제도. 제도는 종속변수가 아니라 어느 순간 되면 락킨, 고정되어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차이죠. 맞죠?
국가 간의 차이를 설명한다. 어떤 행위자 사이의 차이를 설명한다. 무슨 제도주의? 역사 제도주의. 대만과 한국이 왜 다른지를 설명했잖아요. 그죠?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입니다. 문화적 인지 밑줄, 문화적 인지를 통해서 됐죠? 적절한 제도를 도입한다. 주어진 문화 안에서 적합한 방식, 여기서 말하는 적합한 방식은 적절한 거죠. 적절한 거. 문화는 인지각본이고 행동각본이다. 인간은 합리적으로 움직입니까? 인지적으로 움직입니까? 사실은 다이소 물건 사러 갈 때만 조금 합리적이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사회 문화적으로 행동하잖아요. 사회 문화적으로. 여러분들 하기 싫은 일을 한 적 많잖아요. 여러분 뭐 나는 오늘 열심히 공부하고 싶거나 오늘 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친구가 너무 슬프고 울면서 오늘 놀아줘. 오늘 수다 고파. 그러면 어떻게? 억지로 나가서 놀아주고 억지로 나가서 술 마시고 하잖아. 여러분은 어떤 인간이라고요? 합리적 인간이 아니라 사회화된 인간이야. 문화적인지 무슨 인간? 사회화된 인간. 물론 경제학에서 말하는 합리적 인간도 틀리지 않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어디가 더 맞는지는 여러분 개인적 판단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화된 인간이죠. 사회화된 인간. 자, 합리적이다. RC화입니다. 적절성의 논리, 효율성, 결과성. 밑에다가 합리성 써보세요. 합리성. 효율성, 결과성, 합리성의 논리가 아닙니다.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한다. 역사적 신제도주의, 평가, 공헌 한계 정도는 이제 보면 끝납니다. 신제도주의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됐네. 갑니다. 공헌, 차이 설명한다. 차이 동그라미. 권력관계 동그라미. 경로우전성. 사실 설명력이 높죠. 그죠? 한계는 무슨 결정론? 제도 결정론. 제도 결정론. 이게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자, 그럼 역사적 신제도주의에서는 두 가지. 우리나라 이제 재벌 제도를 바꿀 수 있다, 없다? 바꿀 수 없다. 하나의 경로에 들어서면 쉽게 안 바뀐다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권력관계의 불균등성. 제도의 무슨 측면? 관계적 측면. 협동효과나 학습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도는 안 바뀌어요. 그럼 이제 제도가 바뀌려면 전쟁이 일어나든지 엄청난 태풍이 온다든지 남북 통일이 일어난다든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빵 터져야지만이 제도가 바뀔 수 있죠. 인간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정한수 떠놓고 전쟁이 일어나기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이 제도 운영자가 제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고 회의적이죠. 무슨 결정론? 제도 결정론. 제도 결정론. 제도 내부적 변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방금 그렇죠. 제도 운영자가 제도를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소극적이고 회의적이라는 얘기고 개별 사례를 연구하니까 일반화시키기가 힘들다는 거 아시겠죠? 넘어가시고 합리선택 신제도주의가 있습니다. 공헌, 제도 변화에 대한 설명이 높습니다. 맞죠? 전략적, 의식적, 합리적 선택이죠. 합리선택 신제도주의가 상당히 그래도 설명력이 높은 게 결국 제도 변화의 원천을 인간에서 찾죠. 뭐 이용규칙에 대해서 한 번씩 건의해보고 하잖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행위? 인간들의 전략적이고 의식적 행위.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전략적이고 의식적 행위입니다. 효용 극대화에 대한 설명이 없다. 경제학에서 인간이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가정은 어디서 왔어요? 그 가정 어떻게 왔어요?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가정했죠. 합리선택 신제도주의는 인간이 이기적으로 가정했잖아. 그 가정은 어디서 도출했냐 말이야. 그 설명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현실에 존재한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죠? 이게 합리선택 신제도주의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여러분, 현실은 여러분 남녀 간 균형이에요? 불균형이에요? 수도권, 비수도권 균형입니까? 불균형입니까? 장애인과 일반인의 제도가 지금 균형이에요? 불균형이에요? 당연히 불균형이죠. 걸어다니면 여러분들 보도블록에 노란색 다 표시 안 된 데가 더 많잖아. 제도를 균형으로 바라보는 합리선택 신제도주의는 사회현상에 존재하는 권력관계를 애써 철저하게 무시하잖아.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공헌, 다음 페이지 49페이지. 비공식적 측면, 풍부한 이해. 맞죠? 인지적 차원 설명하면서 풍부한 설명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말 여러분 인간이 사회화된 선택만 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죠. 그죠? 과잉 사회화된 인간이라고 비판합니다. 옆에다가 과소사회화 써보세요. 과소사회화된 인간은 대문자로 RCY 비판을 쓰세요. 인간은 때로는 여러분 이기적이고 합리적으로 행동하기도 하잖아, 그지? 근데 때로는 방금처럼 용돈 받을 때처럼 어떻습니까? 너무 사회 문화적인 걸 너무 많이 또 지키기도 하죠. 때로는 인간은 과잉 사회화된 인간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과소 사회화된 인간이기도 해요. 과잉 사회화된 인간은 누구에 대한 비판이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대한 비판이고 과소 사회화된 인간은 뭐에 대한 비판?
합리선택 신제도주의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제도주의 좀 어려웠는데 다 설명했네요.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